박지만 회장 등의 동향을 다룬 청와대 문건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 근무해온 경찰관에 의해서 유출됐다고 나와 있는 경위서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에 의해 문서 유출자로 지목받은 박관천 경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빼돌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관천 경정 등이 유출 혐의를 벗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실세가 없는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위가 담긴 문서를 공개했더군요. 경위서 제목이 BH, 그러니까 청와대 문건 도난 이후 세계일보 유출 연관 동향 이렇게 돼 있던데 누가 언제 만든 겁니까? 네, 5월 말쯤 청와대 밖에서 작성된 경위서고요. 청와대 오모 행정관을 통해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달됐지만 정 비서관이 묵살했다고 박범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 경위서에는 세계일보가 3월 말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를 담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과정, 이어 박지만 회장의 동향을 담은 문건을 5월 8일 추가로 입수한 경위가 담겨 있습니다. 경위서에는 MB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 박근혜 정부가 되어서도 계속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한 후 역시 MB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하다 대검 범죄정보과로 복귀한 사람에게 문건을 건넸고 그게 다시 경찰청 정보분실의 다른 경찰관 손으로 넘어가 세계일보에 제공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경위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서 유출자는 검찰이 지목한 박관청 경정이나 자살한 최모 경위가 아니게 됩니다. 경위서를 보면 경찰청 정보분실의 정보관은 5월 세계일보에 2차 문건을 주면서 대검 범죄정보과 사람에게 받은 자료 중에는 더 민감한 것도 있다며 청와대가 개판이다. 윤창중 사건도 그렇고 전부 은폐하려고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위서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이 담긴 소위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에 넘어가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더 민감한 자료는 정윤회 문건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가 이 경위서를 묵살하지 않고 3, 4차 유출을 수습하고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정윤회 문건은 유출되거나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경위서 공개 후 청와대 측은 지난 5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모 행정관을 통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이 자신들이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경위서라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국회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청와대 비선 실세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방들이 있었습니까? 네, 민주연합 측에서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권력의 암투라는 점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경엽 민주연합 의원은 비선 권력 암투가 본질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검찰 수사가 본질을 외면한 채 유출자를 색출하며 본질을 은폐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온 로비 사건 당시 청와대의 내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주선 민주연합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99년 당시처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친박계만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문 시간에는 사전에 말을 맞춘 듯 비선 실세에 실체가 없다. 그 어느 정권보다 실세가 없다 등의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이장우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든지 형제들 그리고 또 정권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위 실세가 등장을 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또 검은 돈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체는 없이 풍문만 있고 누가 이 비선의 실세인지 또 국정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세 인내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또 이 그 뭐 권력을 전행하고 이러는 이권 개입하는 그런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그런 데에 이번 정권의 큰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터진 사건들 모두가 친인척, 실세가 개입된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이번 문건 사건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모두가 실체가 없는 낭설과 풍설뿐입니다. 근거 없는 풍설을 갖고 확대 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만남이 있었습니다. 십상시 파문에 관한 국회 운영위 소집 문제가 부상이 됐던데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오후에 만나 비선 실세 문제를 다루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공무원 연금 개편안 처리 시한, 자원외교 국조 시기 등을 협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진 못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 후 십상시 파문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뚱딴지 같은 얘기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의 고유 권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중이라도 운영위를 개최할 만한 요인이 많은데 여당이 미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안 처리 시한과 자원외교 국조를 연계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연합은 국조를 먼저 하고 연금 개편은 시간을 두고 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를 짚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2월 전당대회 규칙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결정될 예정이던 규칙 결정이 안 됐더군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어떻게 구성해 선거인단을 짤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개파 간 이견이 커서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는 목요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신노진영은 일반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30%로 높게 하자는 입장이고 지역위원장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비노진영에서는 그 비율을 20%로 낮추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후보 숫자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컷오프는 대표 후보의 경우 3명, 5명을 뽑는 최고위원의 경우는 8명으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3라고 일컬어지는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비대위원이 모두 출마할 경우 컷오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